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사람을 만나서 사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헤어질 때 정말 잘 헤어져야 됩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한 39세 남성이요, 이 여자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난 곳은 한 인터넷 커뮤니티였습니다. 동호회라고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혼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곳이었는데요. 예, 여기서 두 사람이 알게 됐고, 이 남성은 한 여성을 만나게 되고, 친하게 되면서 10개월간 교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의 관계로 연인 관계로 지내왔던 거죠. 네. 그런데 이 여성이 작년 1월쯤에 결별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9세 남성 그 이별을 받아들였으면 되는데 여기에 앙심을 품고 같은 해 10월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발뺌할 생각하지 마라. 너의 실체를 내가 다 퍼뜨려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여자친구를 협박하게 됩니다. 김복준 의원님, 이 말만 들어도 쭈뼛 설 것 같습니다. 네, 그 협박뿐만 아니라요. 네. 전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는 한데, 아니, 그 두 사람이 사귀고 있으면 SNS를 통해서 성관계 관련된 대화를 하나요? 뭐 이분들은 특별하게 그런 거를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성관계 관련해서 주고받은, 너와 내가 주고받은 그 어떤 채팅, 그 대화 내용을 캡처해가지고 여성한테 보냈어요. 아하. 이거 나랑 계속 만나지 않으면 이거 딴 데다 퍼뜨릴 거야. 네. 정말 이런 찌질한 인간들이 이 남자 망신 다 시키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하다가 결국은 이제 하게 됩니다. 네, 어쨌든 공개하게 저런 됩니다. 예. 질이 좋지 않은 네. 저급한 행동으로 여성을 협박하기까지 이르렀는데 김기혁 아나운서. 네. 그럼 여기서 이 못된 남성의 행동은 멈춘 거예요, 그러면? 아닙니다. 이 남성이 협박이 계속되자 여성은 피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남성이 여성이 피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또 화를 내면서 아하. 실제로 이행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이 동호회 내에 또 소모임 이제 단체 이제 대화방이 있는데 네. 거기에 캡처를 했던 그 성적인 대화를 나눴던 그 캡처본을 실제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이건 이 여성한테는 엄청난 타격 아니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혼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번쯤 다 이제 만남을 시작해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고 헤어지는 그 과정까지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을 거치면서 좀 한 단계 성숙해져야 맞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단순히 10개월을 만났는데 헤어지려고 한다? 그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저런 행동을 했다라는 게 조금은 참 비성숙한 행동이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리고 이런 대화 자체가 사실은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같이 서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여성이 마치 이제 약점을 잡은 듯하게 이제 협박도 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그걸 올렸다라는 것은 사실은 본인에게도 타격입니다. 본인의 얼굴에 침 뱉는 행동인데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이런 대화를 나눴으니까 너는 앞으로 사회생활을 못하고 너는 앞으로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그 자체가 상식적으로는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앞서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 질이 정말 안 좋아요.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이 남성의 행동이 정말 끝이 없다면서요. 이 여성을 괴롭히는 행동이. 네, 여성의 거주지를 방문해가지고 그 집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여성분 입장에서는 그 남자가 집 앞에 서 있는 거 보면 아마 거의 공포심 느껴가지고 그러니까요.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를 거예요. 더더군다나 가끔씩 또 와서 새벽에 와가지고 초인종을 누른답니다. 세상에. 예, 그리고 전화로 50번 이상 계속 전화를 하는 그런 집착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의 스토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전형적인. 그럼 아마 시청자분들은 그런 느낌 받으실 거예요. 결국 이 몹쓸 짓을 할 남성 박지훈 변호사님, 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두 가지 혐의 정도가 됩니다. 이런 어떤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스토킹 얘기를 했는데 스토킹 처벌하는 법률이 없습니다. 경범죄 처벌법도 해당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범죄가 해당하고 징역 6개월에 이 스토킹 때문에 벌금 10만 원인데 사실은 초범이면 징역 6개월도 안 나왔을 겁니다.
이 사람 동정의 전과가 있습니다. 그래요? 어허. 그러다 보니까 집행유예 판결 이전에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번에는 단기 실형인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요, 법이 현실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솜방망이 처벌하니까 별로 경각심을 못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